This is a joke. Sinner is the king. Yeah, and you just feel like this is the beginning of a very, very special journey. And you can definitely see some more Grand Slams going to that tally very soon. 네, 키키올릭입니다. 야닉 시너가 다니엘 메드베데프를 꺾고 2008년 조코비치 이후에 최연소 호주 오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시너가 어떻게 메드베데프에게 먼저 2세트를 내주고 리버스 스윕으로 역전 우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 테니스 판도에 관해서 전망하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너는 22살에 처음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로저 페더러가 2003년 윈블던 우승할 때와 똑같은 나이거든요. 자, 페더러와 마찬가지로 시너는 자신의 제너레이션에서 가장 먼저 메이저 우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페더러보다 더 빨리 메이저 챔프에 등극한 마라사핀, 레이튼 휴이트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자, 하지만 시너는 22살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메이저 우승자로 단계를 밟아왔다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너가 처음 세계 테니스계에 두각을 나타낸 건요, 2019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에서 자, 우승 후보 1순위였던 호주의 알렉스 디미노를 꺾고 깜짝 우승을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자, 이듬해 롤란 가로스 8강까지 올라가지고요, 라파엘 나달과 대결을 벌였고 2021년 워싱턴 오픈 500 시리즈에서 첫 투어 우승, 톱10 진입, 2022년 마이애미 마스터스 시리즈 준우승, 2023년 캐나다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 그리고 올해 2024년 첫 그랜드슬램인 호주 오픈 챔피언에 오른 것입니다. 자, 2019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끝에 거둔 성과였습니다. 자, 모두가 준결승전에서 조코비치를 압도한 시너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메드베데프는 4강전에서도 5세트 혈투를 치렀고요. 특히 야간 경기를 해서 다음날 리커버리에도 적잖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훨씬 불리했고, 그래서 열의 9 전문가들은 모두 시너가 우승한다고 예측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드베데프는 역시 최고의 승부사였습니다. 자, 체력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게임 스타일을 180도 바꾸는 도박을 시도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메드베데프를 지금의 메드베데프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인 딥 리턴 포지션 전략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메드베데프는 많이 뛰어야 하고 수비적일 수밖에 없는 베이스라인 6걸음 뒤에서 서브 리턴을 하는 딥 리턴 포지션 전략을 버리고요, 베이스라인 2걸음 뒤에서 받을 때 앞으로 전진 스텝을 밟으면서 리턴을 하는 노멀한 리턴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자, 메드베데프의 리턴 포지션이 바뀌면서 시너의 서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브 성공률이 뚝 떨어졌죠. 이것이 효과 하나. 그리고 1, 2세트 메드베데프가 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공격적인 그라운드 스트로크였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자, 투어에서 대표적인 카운터 어택 전문가입니다. 자, 롱 랠리로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가 공격하면 거기에 반격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자, 시너와 결승전에서는 메드베데프가 공격 타이밍을 먼저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포핸드 공격이었습니다. 자, 메드베데프는 상대적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핸드로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변칙 전략으로 야닉 시너의 베이스라인 랠리 리듬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에 띈 메드베데프의 공격은 백핸드 크로스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자, 시너의 공이 미들코트 약간 짧게 떨어지면 메드베데프가 백핸드로 템포 빠르게 크로스 공격을 하고 바로 네트 어프로치를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자, 굉장히 날카로워서 시너가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메드베데프가 1, 2세트를 따내면서 우승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하지만 자, 2세트 중반부터 흐름에 작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5대1로 앞선 상황에서 시너가 반격해서 메드베데프의 서브를 브레이크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야닉 시너의 테니스는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자, 모멘텀 시프트가 일어난 셈이었죠. 자, 결국 3세트, 4세트로 넘어가면서 메드베데프의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자, 체력이 떨어지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프로 테니스 선수들의 공격은 샷 하나하나에 굉장한 엄청난 파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격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결승전까지 딱 한 세트만 내주고 올라온 시너의 체력은 싱싱했고 마지막 5세트에서는 여유있게 공을 좌우로 뿌려대면서 메드베데프의 다리를 더욱 무너뜨렸고 5세트 대역전승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경기에서는 시너가 이겼지만 결승전은 시너보다 메드베데프의 과감한 게임 플랜 그리고 체력 고갈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이 더 조명을 받을 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래의 테니스 황제로 꼽히는 시너의 우승이 물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요. 자,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또다시 5세트 접전 끝에 패한 메드베데프를 향한 위로와 찬사가 그 못지않게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메드베데프는 불과 2년 전에 라파엘 나달에게 이번과 비슷한 리버스 스윕 패배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보다는 이번이 조금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드베데프는 이번 대회 결승전을 포함해서 총 24시간이 넘는 시간을 코트 위에서 뛰었습니다. 이건 호주 오픈의 새로운 기록이라고 하죠. 단순히 코트 위에서 뛴 시간 외에도 야간 경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리커버리 어려움이 상당히 컸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승에서 우승 1보 직전까지 간 메드베데프의 투혼과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드베데프가 결승에서 보여준 리턴 전략, 앞으로 남자 테니스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메드베데프가 리턴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면 그의 경쟁자들에게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호주 오픈 보름간의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자분은 사발렘카의 2연패, 남자분은 시너의 첫 대관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팬 여러분, 이번 호주 오픈 중계에 많이 아쉬움이 남으셨을 줄 압니다. 아시안컵 축구 방송으로 인해서 호주 오픈 결승전을 TV 중계에서 끄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지만 OTT 티빙에서는 그 중계 방송을 그대로 이어서 보여줬어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월드피드 하나만 보여준 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키키올릭도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라방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중간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버려서 라이브 방송이 끊겨버렸는데요.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키키올릭 애청자 여러분께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회사에서는 축구 담당이라 가지고 아시안컵과 호주 오픈 두 개 다 챙겨보느라고 지난 보름 동안 많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키키올릭 테니스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좀만 쉬었다가 다음 영상 재미있는 걸로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